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경제 뉴스, 전문가 의견, 매각 뉴스까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오를 것 같고 계좌를 보면 불안하고 전문가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수익이 없지? 이 질문 정말 현실적입니다. 요즘 미국 ETF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죠. 2025년 말 기준으로 6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미국 ETF에 투자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몇 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와, 역시 미국이 답이었네. 나는 왜 진작 안 했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냉정함을 조금 잃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항상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국 ETF로 큰 수익을 낸 사람 이야기는 기사로 나오지만 레버리지 ETF에 들어갔다가 조정장에서 크게 손실을 본 사람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더 그렇습니다. 2배, 3배 수익이라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2배, 3배 손실은 상상하고 싶지 않죠.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천재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정장이 시작되는 순간 그 전략은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계좌가 하루에 5% 빠지는 것과 15% 빠지는 것은 멘탈 충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의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공포의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요.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지수는 오릅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 상승 랠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이때 드는 감정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왜 나는 저 종목을 안 샀지?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하나? 다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가? 이게 바로 FOMO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판단력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분산 투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 종목에 몰빵합니다. 평소에는 빚은 절대 안 쓴다고 말하던 사람이 신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비투. 상승장에서는 비투가 굉장히 똑똑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수익이 빠르게 쌓이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조정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빚을 쓴 계좌는 조정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강제 반대 매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승장에서 중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매각 뉴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 매각, 인수합병 뉴스 자주 보입니다. 대기업이 인수 추진, 사모펀드 경영권 인수, 사업부 매각 검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매각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까요? 많은 경우 기대가 먼저 반영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뉴스는 재료입니다. 투자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과열되면 낙관이 지배합니다. 낙관이 지배하면 위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포가 아니라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미국, 한국, 금, 채권, 현금. 한 방향으로만 베팅하지 않는 것. 둘째, 목표 수익률을 정하세요. 20% 수익이 났다면 일부는 현금화하세요. 수익은 확정해야 내 돈입니다. 셋째,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마이너스 10%에서 정리할지, 기업 펀더멘털이 변했을 때 정리할지 기준이 있어야 감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넷째, 레버리지는 최소화하세요. 특히 상승 후반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부하십시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금리 흐름. 이해가 깊어질수록 공포는 줄어듭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심리 통제. 시장이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시장이 빠지면 공포가 생깁니다. 이 두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수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를 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뉴스는 참고 자료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책임은 내 계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뜨겁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내가 원칙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지. 남들이 열광할 때 조심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침착해지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뉴스 안에도 전문가 입에도 있지 않습니다. 답은 여러분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